네, 지금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미국이 출렁하니까 다른 나라들까지 다, 예. 이거 미국 경제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나라 경제들도 다 따라서 죽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미국이 위험해지면 또 결정적인 것은 그 미국 돈들이 밖으로 다 빠져나가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월스트리트 자본들이 밖으로 나가서 다른 나라 가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위험해지면요. 미국의 금융기관들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돈을 도로 걷어들여요. 아. 왜냐면 자기도 부도가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주식 투자했던 것들을 팔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미국 증시가 출렁한다라고 그런 게 예감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예. 한국도 마찬가지고. 네. 아, 일단은 미국이 이제 약간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소비가 좀 줄지 않겠습니까? 예. 금리가 올라가니까 일은 잘 되지만 좀 저축 좀 더 하고 네. 내가 사고 싶었던 전자제품들 내년으로 좀 미루고 이렇게 예. 되자. 그러면은 정말 타격받는 국가는 대한민국이겠네요. 좀 반도체 그렇죠. 때문에 반도체. 난리인데. 예, 그렇죠. 예. 반도체를 팔아야 되는데 경기가 주춤해지게 되면 그만큼 투자가 줄어들게 돼요. 네. 이게 주로 이제 그 스마트폰의 구매라든가 또 AI, 로봇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반도체가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도. 네,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반도체를 정말 엄청나게 팔고 있었는데 그런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매우 높죠.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뭐 우리나라 내수는 더욱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뭐 전 국민이 아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좀 심각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그런 국면인데, 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태평한 거 아닌가? 아, 그렇죠.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너무 태평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 이게 아마 북한 대변인 하느라고 그러는 건지, 예.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태평하다. 예. 거기다가 국민들도 사실은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긴가민가는 하고 있는데 이게 숫자로 딱 결정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숫자로 잘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근에 며칠 전에 그 증시 주가에는 지금 드러났지만 그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고용률 같은 데 드러나야 되는데 고용률은 별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말기, 즉 문재인 정부가 시작할 때 67.2%인가 그랬어요. 지금 근데 보니까 66.8% 고용률이 그렇더라고요. 숫자상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네. 별로 달라진 게 없어.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라고 저는 느껴요. 왜냐하면 네. 이 정부가 계속해서 일자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계속 뭔가 일자리를 늘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몇십 조씩 들여가지고 뭐 한 거예요? 그거 다 일자리를 늘린 거예요, 그게. 근데 공무원만 늘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늘린 거예요. 예. 심지어는 요즘에는 저 그 신문기사 보고 그냥 기가 막혔는데 과학기술연구회라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고 하는 그 조직에서 네. 인턴 사원을 500명을 뽑았는데 노트 정리하는 인턴 사원을 500명을 뽑았더라고. 아니 노트 정리를 하라고 사람 아니 박사들은 노트 정리하면 안 되고 박사는 듣기만 하고 그거 불러주고 누가 노트 정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지? 그럴 거면 그냥 돈을 주지. 그냥 주는 게 낫죠. 네, 그냥 돈을 주지 그걸. 뭐 때문에 출퇴근 시키고 뭐 노트 사줘야 되고 아무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지금 늘린 거예요. 예. 늘렸는데 총량은 변화가 없어. 오히려 줄었어. 문재인 정권 시작할 때보다 오히려 지금 약간 줄었어요. 네. 그렇다는 그렇죠.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민간 일자리가 진짜 일자리입니다. 민간 일자리는 엄청나게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거의 요즘 뭐 취업하기 힘들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민간에는 취직하기가 어려워요. 알바자리도 쉽지 않다고요. 예. 성남의 그 새벽 모란시장 이런데 그 새벽 일자리? 예. 일자리 그 찾으러 다니는 사람. 인력시장. 들. 예. 거기서도 뭐 자리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까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 경제가 죽는 거예요. 민간 경제가 죽었어. 그러니까 진짜 일자리들은 줄고 오히려 민간에서부터 세금 뜯어가지고 그걸로 고용하는 그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정부 일자리 한 개 만들기 위해서 민간 일자리는 1.5개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해요. 야, 그렇죠. 정부 일자리 하나 만들려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네. 세금을 내는 그 기업은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보면 돼요. 또는 못 뽑든가. 안 뽑죠. 안 뽑죠. 왜 돈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 정부에서 일자리 하나 늘어내면 민간에서는 1.5개가 줄어들거든요. 지금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긴가민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데 뭐 그러는데 실제 통계로 나타난 거 보면 별로 괜찮네. 뭐 괜찮네? 이거 나만 그런 건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해 보면 눈도 멀고 귀도 멀고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씨가 네. 얼마 전에 옛날부터 경기 안 좋다는 말은 계속했다. 네. 무슨 소리냐. 지금 경기 안 좋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최근에 과거에는 그래도 열심히 하면 네. 뭐 된다. 또 일자리 찾으려고 하면 좀 낮게라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경기가 좀 나쁘지만 네. 그래도 노력하면 된다는 건데 요즘은 한 단계 낮아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알바자리도 이제 예. 없으니까 저희 친척 그 분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가게를 하고 계시는데 뭐 알바 쓰기가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최저임금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냥 부부가 다 나가셨어요. 가게에 그냥. 그러니까요. 부부가 다 나가셨어요. 네. 알바 내보내고.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점점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정부 들어가지고 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정말 세계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에서 자본 유출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네. 그래서 한국이 경제 위기에 닥쳤을 때, 신용 경색이 왔을 때, 대규모 부도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과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봐요. 진짜.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 신체로 따지면 다발성 경직 또는 전신 경직 상태 그 상태로 가는 겁니다. 가만히 누워서 이제 온몸이 굳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 거죠. 다 귀찮아지고. 예, 다 귀찮아지고 그냥 옛날부터 하던 거나 하고 새로운 거 시작 안 하고 그리고 누군가 새로운 거 하려 그러면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네가 그거 하면 내가 옛날부터 했던 거 못 하잖아. 이렇게 돼가지고 누구도 새로운 거를 시도하지 않고 옛날 방식 그대로 하다가 망하면 망하는 거고 뭐 이런 상태로 점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거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국민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셔도 내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뭘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야. 그래서 가만히 있게 된 거예요. 국민들이 큰일이네요. 가만히 있게 된 거예요. 큰일이네요, 진짜. 네. 그래서 몸으로 따지면 가만히 누워가지고 그냥 점점 굳어져 가는 그런 상태. 그래서 외부에서 충격이 왔을 때 그냥 죽는 거죠. 그러네요. 충격이 왔을 때 막 움직여서 막 피해도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움직일 수가 없을 네. 상태. 네. 야, 조금 요즘 보면요, 네. 뭐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뭐 스마트폰, 뭐 반도체들 계속 만들어내면서 네. 세계적인 제품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 혁신, 네. 뭐 4차 산업, 네. 미래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이 네. 있을 텐데 그런 건 안 보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4차 산업에 대해서 계속 뭘 해야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안 네. 나오는 것 같고 거의 바이오밖에 없죠, 지금. 그렇죠. 네. 삼성전자도 보니까 스마트폰 하나 이거 가지고 매달리고 있는데 반도체하고 네.
이것만 가지고 될 것인가? 지금 뭐 샤오미니 뭐 중국 제품들이 뭐 엄청나게 지금 뒤쫓아와서 말이죠. 네. 감당이 안 될 텐데 이 정부가 기업에게 활력을 주고 그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자꾸 옥죄고 있으니까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기술들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네. 이 인터넷 기술, IT 기술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걸 활용한 새로운 산업들이 얼마든지 등장을 할 수 있어요. 그 새로운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주 여행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들을 바꾸는 네. 거예요. 예를 들자면 택시 비즈니스다. 그러면 그 지금은 택시 면허를 해야 되고 아무튼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택시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택시 회사를 만들어야 되고 개인 택시 면허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 손님과 운전자와 1대1 그냥 직거래를 해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불러서 탈 수 있는 그런 우버 비즈니스가 같은 거.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우버 같은 거. 예. 그런 거 얼마든지 가능하고 우버보다 훨씬 좋은 비즈니스들이 나올 수 있고 그게 육상뿐만이 아니고 공중 비즈니스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드론하고 결합이 그렇죠. 돼가지고. 그런데 그런 게 저는 미래에 엄청난 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걸 해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누가 이재웅. 예. 이재용이 아니고 다음에 이제. 이재웅인가? 그러니까 아마 소카를 하는 그 사람. 네, 소카. 소카라고 하는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좀 그런 걸 하려고 했는데 택시 회사들 난리쳤죠. 택시 운전 기사님들이 그냥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선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기존의 비즈니스를 바꾸는 일은 X야. 그걸 가지고 농업을 완전히 새로 할 수 있는데 그건 또 농민들이 나서 안 된다 그래. 안 된다고. 뭐 곳곳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이제 어떤 비즈니스도 새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